통합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암기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전 암기를 못해요. 암기 못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학기 특집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관심이 높아진 과목이죠.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그리고 EBS I 과학과 강사 장풍입니다. 강사님이 보셨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에서 네. 몇 학년 때 성적이 수능까지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고1이죠. 고1이요. 고1. 이유는요? 고등학교 1학년 제 설명회를 쫙 전국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새로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막 애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난 좋은 대학교로 갈 거야. 딱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시작하는데 막상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과학을 못한 거예요. 잘한 애들이 거의 뭐 한 1% 있나? 중학교 때 과학을 못했죠. 고등학교 때 과학을 딱 하려고 했더니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고2, 3을 그냥 쉬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만들어 놓으면 네네. 고3 때까지 저는 이어질 수 있다. 고1 때를 어떻게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고1 중간고사는 무조건 100점 맞아요. 이제 내신이 시작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는 대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신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범위가 작아요. 그리고 그 범위가 쉬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만점 받아놓지 않으면 그 뒤로 계속 어려워질 텐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꼭 만점 받아라.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 그럼 기말고사 때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좀 필요했을까요?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학교 스타일을 꼭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예. 저는 과학 강사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서의 과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 물리를 전공하신 선생님이라든가 화학 전공하는 선생님 이런 등등의 전공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가르치게 돼요. 그렇다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에게 통합과학을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어떤 걸 전공했는지 우선 이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강사님, 그 부분의 비중을 좀 높여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건가요? 더 심화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제가 내신 문제를 많이 보면 물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물리를 깊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문제 난도를 높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동량 충격량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 보존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말하면 물리학 원까지 이제 그 정도 깊이까지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전공을 확인하라. 그렇죠. 전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자, 두 번째는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이죠.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스타일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서수형짜리 뭐 10점짜리 서수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뭐 교과서에서의 위주의 문제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의 문제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조금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출을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리고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한 번씩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과학탐구 영역을 한번 훑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학원에서도 커리큘럼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을 한번 훑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은데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탐구에서의 선행.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 특히 중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시죠. 한번 훑는 게 도움이 되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통합과학을 선행시켜야 되나요? 중학교 2학년 거라도 우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 성적을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만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곧 고1 예습이다. 중학교 1, 2, 3학년의 내용이 고1 그 통합과학과 70%가 연계돼 있어요. 70%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소단원별로 다 뜯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중1, 2, 3 소단원 그리고 통합과학 소단원. 근데 약 70%가 겹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배워요. 그것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 단원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온다. 통합과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1단원 원소기호. 원소기호가 익숙합니다. 통합과학 1단원에 나와요. 똑같이요? 똑같이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또 1단원에 나왔던 이원이 그대로 1단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애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고등학교 때 이거 통합과학 똑같아. 중학교 때 잘해놔.
아 지금 놓치지 마. 중학생한테는.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그걸 안 들어먹어요. 애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체감이 안 돼서 그렇구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꼭 후회해요. 아 내가 중학교 때 왜 이랬을까 막. 너무너무 슬프죠.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너지는 이유. 네. 고1 통합과학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과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단원은 중학교 2학년 1단원 화학, 2단원은 물리, 생명과학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단원별로 과목이. 근데 통합과학은 1단원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 과목이 나열된 게 아니라 융합돼서 각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리를 못한다. 예. 그럼 1단원이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 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리도 잘해야 되고 화학도 잘해야 되고 생명과학도 잘해야 되고 지구과학도 다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통합과학 1단원. 1단원에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딱 넘기면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을 해요. 나의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원소는 어디서 왔는가. 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라던가 산소라던가 이런 등등. 굉장히 지금 구독자분들 되게 좀 지루하실지 몰라요. 수업하는 것 같아요. CG 넣어드릴게요. CG 넣어주세요. 좀 CG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네, 약간 졸리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탄소라던가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이제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낸 건 화학이죠. 예. 우주의 시작은 지구과학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 내용은 똑같을 수 있으나 이것을 전부 다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말 그대로 통합과학이니까요. 통합이니까. 강사님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한 과목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은 공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성적을 밟기가 어렵고요. 네, 그럼 내 과목 어느 정도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네. 중학교 과학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애들은 그럼 유기적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고등학생일 때는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물원, 화원을 선행한다. 좋죠. 근데 단 우리가 수학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많죠. 수학이 괜찮은지 우선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영어라던가 뭐 주요 과목에서 조금은 잘 받쳐 준다. 네. 그러면 뭐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점수가 오를 수 있거든요. 점수가 오르는 과목. 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주요 과목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중학교 때 조금 어떻게 다지는 게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조건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막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맨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과학에서의 기초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알파벳. 알파벳하고 발음기호 하잖아요. 파닉스 하죠. 하죠. 똑같이 화학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원소기호죠. 네네네. 똑같아요. 원소기호가 모여서 분자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단어가 될 것이고 그럼 뭐 화학식도 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진입장벽도 낮고 그리고 조금은 암기라는 베이스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물리라든가 화학은 특히 이제 알파벳과 같은 원소기호를 모르면 아예 손을 놓게 되죠. 그다음에 화학 반응 같은 것도 이제 물이 뭔지도 모르고 메테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조합하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저는 그런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좀 충분한 훈련과 기초 쌓기가 고등학교 때 큰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중학교 혹시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면 많죠. 과학 공부를 좀 그렇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암기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암기를 못해요. 암기 못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암기는 외울 때까지 하는 게 암기거든요. 그런데 외우다가도 멈추면 이건 암기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가 아니라 안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암기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좀 물어봐주고 물리랑 화학은 제발 문제를 풀 때 이 친구가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을 꼭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막 풀어요. 해답을 보고 이해를 해요. 아 이래서 틀렸구나.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걸 안 지켜요. 우선 문제를 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문제를 풀다가 물리와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는 경우예요. 손을 못 대죠. 당연히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못 대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포기를 하냐면 틀리는 것에 대한 자기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리는 것에 대한 면역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학교 시험이지
문제집 같은 경우는 마음껏 틀려도 돼요. 저는 솔직히 네. 틀리면 틀렸어도 좋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내가 왜 틀렸는지. 자, 내가 물리를 문제를 풀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해답지를 보지 말고 네. 내가 왜 이 답이 될 수가 없지?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사고의 확장이 아마 물리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네. 그냥 맞고 틀리고만 체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고 틀리고 막 많이 틀리면 나 못해 바보야 나 이거 안 되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제 하거든요. 접는 거죠. 그 과목을 네, 이제 네. 빠이빠이. 제목 보여야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 같은 경우도 저는 10분이 걸리건 20분이 걸리건 자꾸 들대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핑계를 뭘 대냐면 네.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난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해요. 사실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한다는 건 이건 핑계거든요. 물리에서의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있죠. 연습이 중학교 때 필요하다. 네, 그런 습관이 그런 습관이. 그런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틀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틀리면 내가 좀 보완해서 내가 좀 더 실력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구나. 내가 뭐 암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물리 파트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족함의 인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틀리면 엄마들한테 막 감추고. 그래서 그 이해하고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암기해서 빨리빨리 풀려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강사님 보셨을 때 과학이 암기와 이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21년 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과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1번. 선생님은 왜 장풍이세요? 이거 1번. 왜 본명이 장성인데? 선생님 이름이 왜 장풍이에요? 진짜 이름이 장풍이에요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장풍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죠? 왜 장풍이에요? 한 번 더 밝혀주신다면. 21년 전에 예. 저희 때 오는 막 노량진 이런데 막 닉네임이 있었어요. 네네. 뭐 진짜 뭐 하마영어 무슨 뭐 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닉네임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닉네임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하다가 뭐 그냥 뭐 장풍을 하자. 장풍을 날려버리자 뭐 이렇게. 정말요? 네. 그때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장풍으로 하게 되었죠. 찰떡이세요. 지금 이름이랑 너무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성규 분명히 장성규인데 예. 아나운서 장성규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바꾼 거로 바꿨어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바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것이 이제 암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까? 도대체 과학은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외워요? 이거 이해해요? 나는 이해와 암기를 어떻게 구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해를 해야 되죠. 다 모든 과목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영어도 그렇고 뭐 국어도 그렇고 저는 이해를 무조건 동반해야 된다.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암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묘 법칙 V는 IR. V가 무엇인지는 외워야죠. 네. I가 무엇인지는 외워야 됩니다. 예. I는 전류입니다.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전하의 흐름 외워야죠. 이런 것에 대한 암기를 이런 암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이용해서 이해까지 해야지만이 저는 과학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하다. 저 필요하다. 그러면 암기 후 이해네요? 네. 저는 이해 후 암기를 한다. 그러면 암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석 같은 것에 대한 이름이 막 엄청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갈 모래 진흙이 쌓이면 여감이 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외워야죠. 네. 이 역자도 또 이제 자갈 역자라고 해서 한자잖아요. 또 네. 요즘 애들 한자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랭전선 할 때 네. 이거 한자야, 철한자야, 철한자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요? 할랭전선 어떻게 할 설명하세요? 다 일일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온난전선 할 때는 온난전선 할 때 이거 따뜻한 온자야. 따뜻한 온이 뭐예요? 온수할 때 온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훨씬 가르쳐 주실 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이제 한자를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했지만, 했었죠. 용어에 대해서 좀 떨어져요. 용어를 좀 살펴보는 게 네. 중학교 때는 좀 필요한 맞습니다.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등 공부법 중에 하나의 포인트로 용어를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뭔 말 맞아요. 이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용해와 융해. 맞습니다. 맞아요. 용해와 네네. 융해. 그 용해는 뭐고 융해는 뭐냐 이거죠. 용해는 녹는 거고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가 또 겹쳐 있으니까 헷갈리죠. 또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 얘네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용어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또한
엘니뇨, 라니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냐 아니면 비슷한 개념이냐 이런 용어들만 완벽하게 정리만 되어도 과학을 이해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사실 이게 비슷한 용어들인데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학인데도 화학에서는 용해라고 하고 지구과학에서는 용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 아이들은 이것들이 똑같은지 다른 건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네. 이런 것들 자꾸자꾸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지구과학과 화학에서 이제 자꾸 따로따로 배웠던 것들을 한데 묶어두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걸 좀 바로 적용해야 되니 초중 때 좀 다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실 과학이 나름 인기 과목이었어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험 실습, 조별 토론, 탐구, 뭐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기가 좀 떨어지고 체감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체감을 좀 하시는지요? 가장 효과적인 과목 그 과학 공부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보고 직접 해보면서. 해보고. 그러면은 초중들 때 좀 과학적 흥미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실험 실습이 만약에 집에서 하기 어렵다. 어떤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과학적 흥미는 예. 부모님의 적극성을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만 돼도 애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부모랑 어디 가기를 싫어해요. 지금 제 얘기 너무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아들은 카톡을 제가 한 10번 보내면 한 번은 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간접적 지식이 나중에 중학교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과학관, 천문대, 네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많이 견학하면 견학할수록 네. 저는 되게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오면서 그냥 슬쩍 얘기하는 거죠. 뭐 오늘 뭐 재밌었어? 뭐가 제일 뭐 재밌었어? 뭐가 신기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뭐 가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예, 뭐 다리 모양이 왜 바뀌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질문도 유도해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특징적인 것이 제 인강은 보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런 거야? 집에서도 보는데 또 봐야 되냐고. 집에서도 보는데 인강까지 봐야 돼? 아니 이번에 홍진경 공부한 꿀전지에서도 아빠가 강의하는 거 보면 민망해하더라고요. 네, 오글거린대요. 말씀 나온 게 자녀교육부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켜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애들은 시키면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놓치지 않는 부분은 독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셨어요? 이거 이제 뭐 보상이죠. 네. 이걸 읽으면 아이패드 2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막 빨리 읽죠. 빨리 읽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읽은 다음에 그때 저희 아내랑 저랑 얘기했을 때 이 책에서 제일 멋진 문장 하나를 꼭 외워라. 문장을 꼭 외워라. 그래서 외워라. 한번 외워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러면 얘들이 뭐 사실 뭐 이렇게 이 책을 읽다가도 뭐 딴 생각을 하다가도 그걸 하나를 꼭 외워야 되잖아요. 그건 규칙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구과학이 있고 화학이 있습니다. 저는 화학이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주변 아이들은 왜 어려운 화학을 하느냐? 지구과학을 해라. 지구과학을 하면 더 쉬운 내용일 것이고 왜 어려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화학을. 근데 제가 그랬죠.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대기자 TV